개막 이전만 해도 덴버의 강력한 라이벌로 평가받았으나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풀전력을 가동하지 못한 피닉스. 가장 나이가 많은 듀란트가 가장 많이 뛰는 가운데 팬들의 애를 태우던 데빈 부커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귀신같이 빌이 아웃되며 빅3 데뷔는 무산되었고, 어제 골스와의 6탄전을 이겨내며 7연승에 성공한 미네소타는 아무리 부커가 돌아왔어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대임에 틀림없었죠. 첫 포지션에서부터 그레이슨 알렌의 3점 찬스를 살려주는 부커. 미네소타는 상대적 사이즈 우위에 있는 타운스가 연속 득점을 몰아치며 초반 기세 싸움에서 앞서려 했지만 부커는 자신의 복귀 첫 득점을 깔끔한 3점으로 메이드하더니 이번엔 고베어의 외곽 수비를 따돌리고 레이업을 올려놓았죠. 미네소타도 화력 대결에서 대등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지난 경기부터 이어지던 타운스의 활약은 놀라웠으나 리그 최고의 스코어러인 부커의 득점력은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듀란트가 나서지 않아도 부커만으로 미네소타와 맞서는 피닉스. 수비의 팀으로 인정받는 미네소타에게도 부커 제어는 쉽지 않네요. 벌써 9득점을 몰아친 부커버스의 승차감에 만족한 듀란트. 로테이션상 부커가 빠진 이후에도 피닉스의 득점력은 유지되었고, 특히 조시 오코기의 외곽 지원은 미네소타가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아직 감기 여파가 남아있는 에드워즈의 활약이 아쉬운 가운데 야투 시도조차 없던 듀란트는 이제서야 첫 득점을 올리더니 시동을 건 그는 맥다니엘스 앞에서 엔드원을 얻어냅니다. 맥다니엘스의 수비가 나빴다고 볼 수 없는 장면. 부커가 빠졌다면 이제는 듀란트가 나서야겠죠. 득점 공방전에서 밀린 미네소타는 턴오버까지 범했고, 어느새 홈팀의 리드폭은 10점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그동안 수동적인 플레이로 일관하던 다른 선수들까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한 것도 고무적인 부분이었죠. 처져있던 미네소타가 반격에 들어간 시점은 쿼터 후반. 뎁스면에서는 분명 원정팀이 우위에 있었고, 매끄럽지 않은 출발에도 미네소타는 6점 차로 따라붙은 채 1쿼터를 마칩니다. 훌륭한 쿼터 마무리에 성공한 미네소타는 기세를 이어가려 했으나 다시 투입된 부커의 화력도 전혀 식지 않았고, 고베어와 매치업된 유뱅크스는 의외의 3점을 터뜨립니다. 이 와중에 턴오버를 범한 앤서니 에드워즈와 에드워즈의 수비를 따돌린 데빈 부커의 점퍼는 서로의 희비가 엇갈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느새 다시 14점 차로 벌어지는 피닉스의 리드폭. 그 중심에 10분 만에 15점을 몰아친 부커의 퍼포먼스가 있었죠. 듀란트가 이렇게 환호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듀란트가 조용히 버스만 탈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유뱅크스의 스크린을 활용한 듀란트는 3점을 성공시켰고, 에드워즈가 여전히 자신의 이름값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이 듀란트는 고베어의 레이업을 블록하는 수비까지 보여줍니다. 여기에 자신의 전매 특허인 미드레인지 점퍼를 추가하는 듀란트. 그러나 미네소타가 이대로 물러날 팀은 아니었습니다. 에드워즈의 3점과 콜리의 엔드원으로 추격의 계기를 만든 원정팀은 콘리가 다시 한번 과감한 돌파를 성공시키며 20점 이상 벌어졌던 격차를 서서히 좁히는데요. 하지만 피닉스는 타임 직후 듀란트의 페이드어웨이 점퍼에 이어 너키치와 듀란트가 합작한 백도어 플레이로 분위기를 수습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7득점을 기록하는 케빈 듀란트. 미네소타는 부커와 듀란트가 아닌 선수들의 야투를 강제했지만 오코기가 벌써 3점 3개를 터뜨린 건 계산 밖이었습니다. 설상가상 가장 꾸준하던 타운스마저 턴오버를 저질렀고, 상대 투빅 라인업에 밀리지 않던 유뱅크스는 어려운 엘리우 패스도 처리하더니 타운스 인생에 기억될 만한 인유어 페이스 덩크를 꽂아 넣습니다. 부커와 듀란트를 보러 온 관중들은 어느새 유뱅크스를 연호했죠. 참고로 오늘은 현지 기준 타운스의 생일이라는데요. 이 정도면 평생에 남을 생일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많은 하이라이트를 남기며 전반에만 76점을 폭격한 피닉스 선즈. 상대가 리그 최고의 수비팀 미네소타인 걸 감안하면 팬들이 기대했던 피닉스의 화력 농구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최근 득점력 부재에 시달리던 피닉스로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전반전. 3쿼터에서도 먼저 득점을 올린 쪽은 피닉스였고, 데빈 부커는 맥다니엘스의 집요한 수비에도 엔드원을 얻어냅니다. 직전 경기 1분만 뛴 그에게도 부커는 너무 어려운 상대네요. 가비지 위기에 몰린 미네소타로선 3쿼터 초반이 중요했는데요.
이제는 살아나야 할 에드워즈의 부진이 여전했던 반면 절정의 컨디션을 과시하던 부커의 퍼포먼스는 꾸준했습니다. 쉬다 온 부커가 이렇게 무서운 선수입니다. 타임 이후 미네소타는 고군분투하던 타운스가 득점에 이어 속공까지 전개하며 희망의 끈을 간신히 붙잡았으나 타운스 혼자만의 힘으로는 흐름을 바꾸기 쉽지 않았습니다. 미네소타의 반격은 번번이 부커에게 가로막혔고 맥다니엘스의 3점을 방치하는 전략은 적중했죠. 이 와중에도 타운스의 득점력은 눈물겨웠으나 피닉스에는 득점을 해줄 선수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후반전 숨을 고르던 듀란트도 맥다니엘스를 무력화시킵니다. 아무리 백투백 일정이라고 해도 타운스를 제외한 미네소타 나머지 선수들의 경기력은 무기력했고 이런 양상은 최근 미네소타의 상승세와 상반된 전개였죠. 미네소타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벤치 대결에서의 우위. 그러나 전반전과 달리 세컨 유닛 구간에서도 홈팀은 앞서 나갔고 3쿼터 2분경 피닉스는 벌써 100득점을 채웁니다. 쿼터 후반이 되어서도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자 핀치 감독으로선 딱히 꺼내들 카드가 없었습니다. 벤치 득점에서도 오히려 30대 18로 압도하는 피닉스. 이 무렵 듀란트는 조기 퇴근을 위한 득점을 적립했고 그는 마지막까지 점퍼를 추가하며 3쿼터를 끝냅니다. 일정상 피닉스의 우세가 예상된 건 사실이지만 28점의 격차까지 생각하진 못했네요. 보겔 감독은 경기 마무리를 위해 부커를 투입하는데요. 워낙 큰 리드폭에 약간 느슨해졌는지 4쿼터가 되자 그는 연속 약투를 놓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엔드원을 메이드합니다. 복귀 첫날부터 30득점 고지를 받는 데빈 부커. 물론 미네소타는 벤치 에이스 나즈리드가 뒤늦게 힘을 내며 종료 8분을 남기고 20점 차로 따라붙는데요. 프랭크 보겔 감독으로선 약간 불안할 수 있는 상황. 결국 조기 퇴근에 실패한 듀란트는 코트로 들어옵니다. 4쿼터 경기력이 늘 문제인 피닉스는 약간 삐걱거렸지만 미네소타도 확실하게 이 기회를 활용하는 데 실패합니다. 부커가 나간 시점 고든의 득점 지원은 큰 힘이 되었고 에드워즈의 컨디션 회복은 너무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신락같은 희망을 밟아버리는 듀란트의 미드레인지 점퍼. 이후 듀란트는 자유투를 얻어내며 부커와 함께 30점 이상을 올렸고 복귀전을 치르는 부커가 굳이 코트에 들어올 이유는 없었습니다. 종료 4분을 남기고서도 20점 이상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자 원정 백투백의 고난을 실감한 그들은 주전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자 이제서야 퇴근에 성공하는 케빈 듀란트. 고작 35분만 뛰었으니 오늘은 좀 적게 일했네요. 정확히 31점씩을 나란히 기록하며 팀을 이끈 부커와 듀란트. 덕분에 무려 133점을 올린 피닉스는 압승을 거둡니다. 아무리 상대가 백투백임을 감안해도 이는 놀라운 기록이었죠. 비록 아쉽게도 빅3 데뷔전은 성사되지 못했으나 이제서야 팬들이 생각했던 화력 농구를 마음껏 펼친 피닉스. 역시 이 팀에는 태양 1옵션이 필요했습니다.